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교수입니다. 자, 벌써 일요일 12월 17일입니다. 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에리스 머티 뭐 상단에서 이제 보유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법칙에 대한 부분, 자, 뭐 6천 원에서 시작을 하긴 하겠지만 결국은 6배의 법칙까지는 한 번은 밀렸다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물론 뭐 심려가 크신 분들도 있을 거고 수익을 만끽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만 공모주를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제 경쟁률이 상당 부분 높았을 때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다 하나씩 일러드렸죠. 자, 그 부분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에리스 머티는 8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패시브 자금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패시브 자금의 사전 어떤 프로그램의 거래가 지금 시행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개요는요. 일단 울트라 캐퍼시티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6배에 대한 법칙을 넘기지 못하고 패시브 자금의 사전 어떤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불법적인 공매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전략 전부 다 말씀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자, 구독과 좋아요가 한 2,000개 정도 바뀌게 되면 제가 어떤 이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코로나를 좀 앓고 있어서 이게 거의 순간적으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울트라 캐퍼시티에 대한 부분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시죠. 자, 일단 울트라 캐퍼시티는 기본적으로 다루는 부분의 사업이 전기차 부분은 맞습니다. 이 전기차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자, 그러다 보니 원하게 되는 건 하나죠. 중간에 충전을 할 수 있는 부분. 그쵸? 이 흑연의 함량을 높여서 이런 어떤 중간에 빠른 충전이 가능한 부분과 두 번째는 뭐냐면 배터리 효율을 높이는 방법. 플러스 알파적으로 보조 배터리의 개념이 있으면 안 될까? 이게 바로 전기차의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울트라 캐파시티라는 거는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휴대폰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휴대폰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샀을 때는 100% 완충이 되죠. 완충. 예.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100% 충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0%까지 금방 이렇게 감소하는 효과가 나오죠. 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힘세고 오래가는 뭐 충전지, 뭐 건전지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배터리는요. 전기차 배터리가 한 1,000번 정도 이 완충과 방전, 이 두 번을 반복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효율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배터리를 바꿔야 되죠. 그 가격이 4천만 원 정도 하는 전기차에서 1,500만 원 정도가 배터리를 비용이 담당돼요. 가격 부담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울트라 캐퍼시티는 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만 번 이상입니다. 1만 번이면 우리가 보통 4, 5년마다 이 배터리를 갑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를. 근데 일반 번 충전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0년을 쓸 수 있어요. 우리 자동차 한 10년 쓰게 되면 바꾸죠. 그렇기 때문에 반영구적이다. 한 요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그쵸? 쉽게 말해서 수명을 늘리고 효율을 늘리고 그다음 뭐죠? 예, 맞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보조 배터리 역할도 하더라. 캐퍼시티 용량이죠. 이거를 울트라로 늘린다 이 뜻입니다. 자, 원래 있었던 개념에서 울트라라는 걸 우리가 섞었던 겁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 부분은 알았다 칩시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중에서 최근에 에코프로 머티가 상당 부분 주가 흐름이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서 이제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줬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관계 없습니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코스피 200의 특례 편입이 됐죠. 자, 그러다 보니 거대 자금들이 이렇게 유입이 됩니다. 자, 봅시다. 자, 이렇게 거대 자금이 유입이 되는데 이게 과연 100% 호재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겁니다. 그쵸? 자,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왜 그럴까요? 만일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큰 자금이 들어오고 큰 자금이 나갈 수 있는 유입 환경은 때로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 LS 머티도요. 패시브 자금이 이제 유입되고 나가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패시브 자금의 성격과 액티브 자금의 성격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20년 동안 여의도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고요. 1,000억을 운용했습니다. 네, 15년 동안은 제가 스타 펀드 매니저로 지금 기록돼 있고요. 이런 공모주 IPO 투자는 10조 원 가량을 제가 자금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패시브 자금의 룰이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프로그램도 제가 15년 전에 만들었고요. 아마 2년 동안은 이 프로그램의 룰을 따를 겁니다.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자, 요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상승하는 종목이 많이 올랐다 싶었는데 더 가버리는 경우 과거에 코프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더 오를 것 같은데 급락이 나오는 경우 급락 후의 반등, 급락 후의 추가적인 하락. 이게 바로 어떠한 룰을 따른다는 거예요. 퍼센트지와 그다음 주가 상승 퍼센트지와 거래량 그리고 시간대 이 부분의 삼박자를 정확하게 기계에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이 기계 룰을 제가 이거 만들었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좀 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LS 머티도 코스닥 200에 포함이 될 겁니다. 요건을 갖췄습니다. 한 7천억 정도 되게 되면 이 요건에 해당되는데 2조 원 내외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편입이 될 거예요. 그러면 큰 자금이 들어와서 큰 자금이 나가는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아직 뭐 시장에서 웬만한 펀드 매니저들도 이걸 모르고 있을 겁니다. 제가 설정을 했고 아마도 한 3조 원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는 애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마 펀드 매니저 일부들도 알기 힘들 겁니다. 자, LS 머티 사전 패시브 자금 유입 퍼센트율과 그리고 거래량까지 다 담아 있어요. 시간대까지 거래 대응 방법 및 그 다음에 이 추가적인 부분 청약 배수를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LS 머티 같은 경우에 1600대 1이었죠. 실제로 많이 부여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쵸? 이 부분을 올리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고요. 자,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도 하나 있거든요. 이건 약간 매물적인 부분입니다. LS 자회사인 걸 아시죠? 예, 이 부분이 일정 부분의 대주주의 예, 블록들이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LS 머티도 사실 상장한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이 필요해서요. 예. 상장을 하지 않는 기업들 중에 알짜 기업이 있다는 거는 돈을 잘 벌고 현금 보유율이 높으면 굳이 상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자, 8706으로 제 개인 폰입니다. 자, 이 부분에 아유, 구독 구독이라고 해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자, 자료집 다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기계와 승부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감정을 배제해버리죠. 그 기계의 머릿속 위에서 놀기 시작해야 돼요. 감정을 배제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이러지 않습니까?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빠지고 오르고 이럴 때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분명히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기계가 설정한 프로그램대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약간은 냉정한 풀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규칙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수익률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자, 이 010-4822-8706으로 구독이라는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구독자분들이 잘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텐데요. 자, 최근에 어떤 급격한 변동성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과거에 한 3개월 동안 경제 유튜버를 잠시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펀드 매니지 생활을 마감하고, 이렇게 문자를 주신 분들 있죠. 예, 이런 분들,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12월 12일부터 14일. 자, 이때가 첫날 상장됐을 텐데요. 시초가에 매수하자라고 하면서 제가 배터리 업종에 대한 시장의 선호 유입 자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8시 50분에 이렇게 보내드렸고,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이 하락이 있었던 날인데 시초가에 매도해라. 자, 36,000원, 6배의 법칙을 반영한 주가 상단,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으로 일시적인 자금이 이탈이 있다. 이게 뭐냐면 이날이 바로 그 급락이 나온 날인데 제가 고가에서 한번 매도를 하자라고 해서 보내드렸어요. 이 부분도 문자 주신 구독자분들 구독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한테는 다 보내드렸죠. 자, 이 어떤 흐름이었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2만 원 시초가가 저점이었죠. 그쵸? 그리고 이 부분은 36,000원이 고점이었죠. 대략적으로 37,650원이지만요. 기계가 사전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의 룰을 사전적으로 따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기계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죠. 목이 너무 안 좋죠? 여러분들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반드시 마스크를 끼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룰을 따른다는 건데 이 부분의 하락은 6배의 법칙을 넘을 수 없다라고 해서 러프하게 36,000원을 제시해 드리긴 했지만 중요한 건 이 에코프로에 대한 자금의 이동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무슨 관계입니까? 라고 하실 거예요. 거래소의 중대형주고 코스닥의 중대형주죠.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닥과 코스피는 이겁니다. 패시브 자금은 앞뒤 없이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기계가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코스피 200에 포함된 에코프로 머티를 끌어당기고 내리고 해야 되는 거고요. 이 LS 머티는 코스닥 150에 이제 포함될 건데 끌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수를 올리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러면 이 지수에 대한 방향성까지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생기죠. 왜 그럴까요? 시장은 이 종목을 움직이기 위해서 분명히 자 어떻게 합니까? 시장이라는 큰 산을 보죠. 이 큰 산이 자 시장 이 우리 코스피 시장을 움직이기 위한 부분 그리고 산업 어떠한 산업을 움직이는 부분 네, 2차 전지 산업이죠. 업종은 뭡니까? 배터리 업종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이 시장이 산업과 배터리에도 이렇게 관련성이 있지만 배터리가 거꾸로 2차 전지와 이 시장에도 연관성을 부여하겠죠. 그쵸?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떤 룰을 따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조금은 어려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LS 머티, 그 다음 에코프로 머티의 공통점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자, 배터리죠.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가 제롬 파월이 뭐 금리 인상한다, 동결한다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고 산업이라는 것도 역시나 2차 전지 산업이라는 게 형성돼 있죠. 근데 2차 전지 산업은 지금 전기차의 수요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주행 거리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을 풀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머티의 양극재와 에너스 머티의 울트라 캐파시티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바로 이 지수를 끌어당길 때 포함이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LS 머티에 대한 상승과 하락도 예측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논리가 중요한 거예요. 뭐 차트를 보고 맞춘다. 내가 과거에 이랬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이 부분에 대한 큰 변동성은 아무래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아요. 제가 올해 54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어떤 뭐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 자, 이런 부분들 맞췄다. 이 부분보다는 어떤 큰 판을 가기 위해서 이런 전제 조건이 깔리는데 그 전제 조건의 바탕을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이 기계가 움직이는 판까지도 알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15년 동안 제가 어떻게 펀드 매니저 중에서 스타 펀드 매니저로 가장 오래 할 수 있었냐 많은 이런 지리가 있던데요. 그 부분은 별거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이라는 제롬 파월의 입이죠. 고용 지표가 제롬 파월의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죠. 자, 산업은 뭡니까? 2차 전지 산업, 바이오 산업, 반도체 산업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내가 포함되고 싶었던 업종, 종목이 어떠한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가? 단순히 2차 전지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지금 흐름은 안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다만 LS 이 머트리얼즈는 업종이 배터리 업종으로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에 대한 선호도가 이 시장의 따상상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과거 이야기도 일부 했고 이 부분도 했고 앞으로는 기계가 움직이는 퍼센트지율과 거래량 시간대에 대한 부분을 다 요약했죠.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시게 되면 다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불법적인 공매도가 지금 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 부분 때문에 이 LS 머티도 벌써부터 공매도가 이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공매도. 물론 저도 기관에 있었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청원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 4822. 사실 지금 5만 명 가량이 이런 불법적인 공매도를 없애야 된다라고 해서 있었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본인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척결이라고 보내주세요. 척결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자, 이런 부분도 보내주시면 역시나 구독자임을 알려주십시오.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불법적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노력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뭐 경제 유튜버나 아니면 어떤 이런 경제를 다루는 주식 유튜버들이 많죠. 사실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은 어떠한 논리를 제공하지 못한다. 예, 그거에 때문에 제가 약간은 좀 아쉬움을 좀 갖고는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시장에 접근하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을 맞췄다. 그리고 내가 제시했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과거에 경험했었던 그 펀드 매니저 시절에 실제로 저도 운용을 하면서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이런 매도, 기계적인 매도 프로그램 때문에 많은 손실을 입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이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런 더 이상의 이런 자금이 적으신 여러분들이 어떤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어떤 손에서 이렇게 쉽게 늘어나지 않게끔 만들고 싶은 게 저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LS 머티에 대한 부분은요. 이제 코스닥 150, 즉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부분에 이런 흐름을 동조화를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LS 머티는 따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직각으로. 근데 에코프로 머티는 어떻습니까? 공모가를 낮추면서 시작을 했죠. 일부러 경쟁률을 줄이면서. 그리고 이런 급등 급락을 하죠. 자, 다른 점은 뭡니까? 어차피 프로그램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의 훼손과 코스피 200에 편입됩니다라고 해서 기사로 올랐고 실제로 편입되면서 그 자금들이 이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 자, 룰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왜? 상단에서 하단에서 시작을 했느냐? 그리고 상단에서 시작했느냐. 그 법칙에 대한 부분도 자료집에 다 적어놨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 제가 이 LS 머티에 대한 부분은 문자를 주신 분들 그분들에게는 만일에 불법적인 공매도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공매도 환수 즉 그들에게 비싼 값으로 사가라라고 하는 방법까지도 다 여러분들께 전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뭐 여러분들 심려가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이제 공모가에 매수해서 수익을 향유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신규 상장주도 합계 거래를 하는 건데 자, 이 두 종목은 그래도 나름의 주가 상승률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을 겁니다. 모든 신규 상장주들이 오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최근에 있었던 종목들 중에서 그릴 리소스라는 종목 한번 봅시다. 신규 상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지죠. 블루엠텍을 봅시다. 이렇게 빠지죠. 엄청난 손실이 일어나죠. 왜 그럴까요? 의료기기 업종입니다. 그리고 예, 초전도체 관련 업종입니다. 진위 여부가 확인 안 된. 자, 그러면 업종과 이런 부분들이 참고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때서 뭐냐면 단순히 신규 상장주를 사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청약을 하면서 끌고 가버리게 되면 아까 같은 하락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이런 급등이 있을 수도 있죠.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뭡니까? 시장과 산업과 업종. 이 업종이 배터리 업종인가를 판단하고 시장에서 이 선호하는 업종인가, 즉 2차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업종인가. 이게 바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실수를 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하나 제가 좀 일러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원리를 알고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위에서 아래를 보는 탑다운이란 방식. 자, 시장 산업 업종
절대 종목을 보고 이 업종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시면 실수가 나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주식타자 연구소라고 나와 있죠. 역시나 여러분들 종목을 다루기 전에 시장 산업 업종을 다룬다는 뜻이고요. 자, 여기서 뭐 에코프로, 뭐 티도 다뤘고, 그리고 뭐 신성델타테크, CCS 뭐 이런 어떤 특징적인 이슈. 아마도 시장보다는 2, 3분 정도 빠른 정보가 좀 여기 제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절대 종목을 먼저 다루지 않습니다. 자, 시장에 제롬 파월이 금리 동결을 냈다. 어떤 산타릴리가 시장에서 올 수 있다. 신규 상장주의 테마가 있지만 이 부분은 밀물이 들어왔을 때는 누군가 수영복을 입었는지 아니면 알몸으로 수영을 하는지 모를 거다. 다만 썰물이 이렇게 빠졌을 때 이때 나올 텐데 우리는 반드시 이런 주도적인 업종 내에서 놀아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 비중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1억을 가지고도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죠? 자, 쭉쭉 올려드릴게요. 자, 어떻습니까? 중요한 거는요. 딱 하나입니다. 1억을 가지고도 베팅을 10종목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자, 내가 90%의 투자를 한 종목이 그쵸? 이게 바로 수익률을 극대화했을 때 이 전체 평가 금액이 올라가는 겁니다. 10%, 20% 투자한 금액이 아무리 오른다고 해도 나머지 80% 투자한 이 8종목이 빠진다고 한다면 급락을 한다고 한다면 전체 포트 수익률은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잘해 주셨고 이제 불법적인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척결을 해야겠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 텔레그램 방 공부하는 방입니다. 여기 다 올려드릴 거고요. 링크 주소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 룰 제가 정리해 놓은 것도 반드시 이제 사전적으로 우리는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사전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여러분들은 어떤 시장의 변동성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거래에 대해서 급락과 급등의 과정이 있었을 때도 절대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어떤 주식 투자의 길라잡이가 되고 싶습니다. 8706으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관련 자료 다 보내드리고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일요일인데 저녁 이제 가족분들과 계실 텐데 잘 어떤 마무리 잘 하시고요. 뭐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소통방에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리를 알고 투자합시다. 종목으로 승부 내려고 하면 절대 과거의 코로나나 경제 위기나 어떤 하마스 전쟁, 제롬 파월의 입이 바뀔 때 이런 악재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현금을 가지고 네, 맞아요. 네, 매도하겠죠. 다만 비중 투자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해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이 능력을 갖는 게 가장 안전하고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에리스 머티 주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매도 금지다라는 겁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텔레그램 방에 오신 다음에 좀 서로 진지하게 좀 대화하도록 하시죠. 자, 지금까지 주식타짜 안교수였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